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여행지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잠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며칠 동안 휴양을 다녀와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휴양지, 3일간 머무를 호텔을 보니 두근거리고 설레네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방에서 요트뷰라니, 수평선 넘어 보이는 섬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여행이 이미 완성된 것 같아요. 짐을 대충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폭우가 쏟아졌다고 하는데 날씨 요정을 제대로 만났나 봅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부터 떠나볼게요. 잠이 오지만 요란한 흔들림과 소리로 바깥 경치 구경하면서 갑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데크 너머로 강이 보이네요. 다른 투어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잠시 점심을 먹으며 대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맹그로브 숲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숲을 보시나요? 여기? 잠깐 숲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여기 바로 맹그로브 숲의 원숭이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다른 그룹 투어를 기다려보고 같이 여기에 보이는 보트를 타고 쭉 30분 정도 이렇게 강을 건너서 원숭이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원숭이와 여기 강아지, 여러 동물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곳이라 한번 말레이시아의 가장 깊숙한 자연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물 악어 진짜 있어요. 악어 무서워요? 악어? 예. 크로커다일? 예, 맞아요. 사람 안 먹어. 여기 악어 먹어. 원숭이 고양이 개 먹어. 여기 악어 사람 있어요. 사람 점퍼 강물 악어 빨리 도망가. 와. 중에 이거는 반딧불 포인트 마지막. 그럼 한번 보트를 타고 투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맹그로브 숲 보트 가이드입니다. 천천히 강을 따라 이동하면서 숲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금은 긴코 원숭이와 긴꼬리 원숭이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주시네요. 맹그로브 나무는 뿌리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역이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생태계도 공존한다고 해요. 여기 바위 사이로 물도마뱀이 걸어다니네요. 계속 강을 따라가니 이렇게 물 위에 지어진 집들이 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볼 순 없는 이곳만의 고요한 일상이 참 인상적이네요. 저기 보이시나요? 나뭇가지 사이에 긴코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사람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숲 사이에서 홀로 솟아있는 이 나무, 마치 하늘로 곧장 이어지는 것 같네요. 원숭이들이 겁이 많은지 더 가까이 가면 달아나더라고요. 원숭이 투어는 이쯤에서 마치고 여기서 드론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히 얽힌 나무 뿌리 사이로 물길이 흐르며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미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마치 거대한 지구의 폐처럼 고요하게, 그러나 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맹그로브 숲의 드론 뷰, 진짜 이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석양을 보러 갈게요. 오늘따라 구름이 유난히 멋지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면 얼마나 더 이쁠지 기대가 됩니다. 갯벌가에 잠시 보트를 정박해 두고 포토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맹그로브 지역의 선셋 포토 핫스팟 중에 한 곳입니다. 진짜 절경 그 자체네요. 어떤 진기한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모래사장 위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멀리서 바라본 이 장면은 마치 시간과 공간이 잠시 한 곳에 모인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시선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바다를 향해 나아가 봅니다. 파도는 길이 되고 그 위를 가볍게 미끄러지듯 달려가 보겠습니다. 물결의 리듬에 맞춰 화면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바다는 끝없는 무대처럼 펼쳐집니다. 석양은 바다 위에 마지막 빛을 남기고 파도는 그 색을 품은 채 조용히 흘러갑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는 경계에서 이제 어둠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완전히 캄캄한 숲속으로 들어왔어요.
투어 가이드가 반딧불들은 더 가까이 모여들게 하기 위해서 초록색 유인등을 둘러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반딧불들이 하나 둘씩 모여드네요. 빛을 따라 한 마리 한 마리 들어오는 순간 마치 작은 별들이 손끝에서 피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정말 경이로운데 영상으로 다 담지 못해 아쉽네요. 별빛 같은 반딧불이와 함께한 오늘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코타키나발루의 대표적인 야시장, 바로 필리피노 마켓입니다. 바닷가에서 잡아온 해산물부터 현지인들이 직접 수확한 과일과 채소까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흥정 소리와 사람들이 활기찬 발걸음들이 이 시장의 매력을 한껏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산물 코너에 오면 싱싱한 랍스터, 게, 새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눈이 먼저 즐거워요. 마음에 드는 해산물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숯불을 구워주는데 현지 감성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먹거리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 코타키나발루의 밤을 제대로 느끼고 싶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그랩을 불러서 첫 번째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여긴 제셀톤 포인트. 코타키나발루에서 섬으로 가려면 꼭 이곳에서 배를 타야 돼요. 티켓 가격은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서 흥정 같은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흥정이 쉽진 않네요. 두 번째 시도에 좀 더 싼 가격에 득템했습니다. 탑승 전 배가 고파서 점심 먼저 먹고 출발할게요. 메뉴는 파인애플 볶음밥, 오징어 튀김, 치즈 꽃게찜. 셀톤 선착장에 도착해서 드디어 조끼, 스노클링 세트를 빌려가지고 지금 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배를 타게 되면 바로 코타키나발루에서 가장 유명한 섬인 사피섬과 마무틱 섬에 도착해서 스노클링과 시워킹을 할 예정입니다. 가서 다시 바다 안속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도착했다고 하여 티켓 확인 후 승선하러 갑니다. 이렇게 출항 전의 짧은 순간이 여행 중에 이상하게 제일 두근거려요. 어떤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가보시죠. 깜짝 놀랐네요. 해양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수색하는 듯합니다. 벌써부터 섬의 모습이 보이네요. 20분 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입구에 발을 딛자마자 설렘 수치가 급상승합니다. 마무틱 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워킹 하기 전에 한번 드론 뷰 감상해 볼게요. 하얀 모래사장은 햇살에 반짝이고 투명한 물빛은 바다까지 훤히 비춥니다. 산호초의 그림자가 은은하게 드리워져 있어요. 물 위를 가르며 보트가 시원하게 달려갑니다. 보트가 지나간 자리에 하얀 거품이 길처럼 남으며 또 다른 여정을 안내합니다.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산소통이랑 안전장비 체크 후 시워킹 가이드님이 설명을 듣고 준비해 볼게요. 시워킹 헬멧을 쓰고 침수해 봅니다. 안으로 내려가니 위에서 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눈앞에는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스쳐 지나가고 산호초 사이로 작은 생명들이 숨쉬고 있어요. 물속은 놀라울 만큼 조용하지만 그 안에선 수많은 움직임들이 느껴집니다. 내가 걷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닷속을 천천히 떠나디는 기분입니다. 시워킹 투어를 마치고 다시 육지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오니 커다란 도마뱀이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다니고 있네요. 실제로 이렇게 큰 도마뱀은 처음 봅니다. 이름은 물도마뱀이라네요. 사이즈가 크니까 공룡 같기도 하고 악어 같기도 하네요. 햇볕 아래 천천히 걸어다니는 모습이 이 섬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딱 어울립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만든 모래도마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마무틱 섬 투어를 끝내고 사피섬으로 왔습니다. 바로 스노클링 하러 가볼게요. 시작하자마자 알록달록한 열대어들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와요. 물고기들을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조금 뿌옇게 보여서 환상적인 수중 장면은 잠깐 보류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물고기를 찾으려면 집중해서 눈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마저도 여행 중에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습니다. 스노클링 후 잠깐 쉬러 나왔는데 긴 꼬리 원숭이가 돌아다니고 있네요. 제 물건 빼앗길까봐 여기까지만 가까이 가볼게요. 사피섬에서의 여정은 여기서 끝내고 파란 추억을 하늘 위에서 담고 갑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녁부터 바로 먹고 나서 숙소에서 잠시 쉬었다가 세계 3대 석양 스팟인 탄중하루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셋 요가를 한번 하고 두 번째 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파도 소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내려놓습니다. 저무는 태양빛이 내 안의 고요한 평화를 비추는 순간 마음도 함께 노래에 잠깁니다. 지금은 코타키나발루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마리마리 문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리마리는 현지 언어로 어서오세요라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이름부터 참 아름답죠? 오늘도 운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성공적으로 입장합니다. 이곳은 사바 지역의 5부족이 함께 살아온 모습을 재현한 문화마을로 각각의 전통 가옥과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들의 지혜와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울창한 정글 속에 이어진 나무다리가 눈에 띄어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룽구스족의 전통 가옥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대나무로 만든 공예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데 모두 손으로 직접 엮어 만든 작품들이에요.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룽구스족의 전통 가옥입니다. 마른 대나무를 비벼서 불씨를 만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룽구스족 전통에서는 남자가 불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면 결혼을 허락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불은 생명과 책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불을 피우시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해내셨습니다. 이어서 코코넛 오일을 만드는 시연이 있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퍼지면서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끓인 코코넛 밀크 한 모금 마셔봅니다. 다음은 정말 특별한 음식 체험이에요. 바로 코코넛 우유로 만든 라면 튀김입니다. 튀겨낸 라면 위에 코코넛 우유가 부드럽게 스며들어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퍼집니다. 한입 베어 물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코코넛 향이 입안이 가득 차는데 익숙한 라면이 전혀 다른 음식처럼 느껴져요. 현지 분이 이건 사바의 디저트 같은 스낵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바삭함 속에 담긴 코코넛의 달콤함, 마리마리 마을만의 독특한 미식 경험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통술인 리히잉을 마셔보는 시간이에요. 리히잉은 쌀을 발효시켜 만든 현지 술로 손님을 환영할 때 꼭 대접하는 특별한 음료라고 합니다. 은은한 단맛과 함께 구수한 향이 퍼지더라고요. 이어서 맛본 음식은 대나무 국밥이에요. 대나무 국밥? 감자 볶음밥 같은 느낌이야. 이외에도 벌집, 마늘 대나무 보관함, 바나나, 담배 스테이션, 모기약, 아기 요람, 기도실, 결혼식장 등을 지나 나름 음계와 울림이 있는 전통 악기를 체험하고 전통 의상을 입은 부족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완강함이 느껴져서 한번 손을 잡아봤는데요. 시대를 잘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체험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룽구스 전통 가오 안에 있는 점프 체험장입니다. 점프를 하면 대나무 바닥이 탄력 있게 튀어 올라와요. 저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빳빳해서 잘 뛰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번에는 전통 무기인 블로우 파이프 체험이에요. 대나무 관에 작은 다트를 넣고 숨을 힘껏 불어넣어 관역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부족장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십니다. 이분은 말이 필요 없네요. 마지막 마리마리 문화마을의 하이라이트 전통 춤 공연입니다. 북소리와 함께 무용수들이 경쾌하게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리듬에 맞춰 춤추는 모습이 너무 신나 보였습니다. 공연 후 전통 의상을 입은 직원분이랑 한 컷. 여기서의 하루는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전통 속으로 잠시 들어갔다 나온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연과 함께 이어온 지혜와 따뜻한 환영의 마음을 가슴에 담아 이 여정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음 장소는 썬데이 마켓. 또 다른 시장 분위기를 맛보러 가볼까요? 거리 곳곳이 이미 사람들의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너무 유명한 가성비 핫플 이펑 락사. 10분 정도 웨이팅 후 점심 한 끼 하러 갑니다. 락사와 소고기 국수 너무 맛있어요. 식사 후 마지막으로 시티 모스크에 들러볼게요. 택시뷰 장관이네요.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고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성스러워 보입니다. 내부에서 촬영해보고 싶은데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남기지 못해 아쉽습니다. 이렇게 3일간의 코타키나발루 여행은 여기까지.